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슈카월드의 슈카님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상속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좀 주제 넘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일반인 정도 수준의 지식에서 제가 나름의 추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제 기본적인 견해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상속세를 뜯어 고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야, 너는 윤석열 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대충 예측이 되기는 하지만, 물론 이 영상을 보는 분도 별로 없기는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는 채널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무언가 그냥 한쪽을 그냥 까거나 이러면 사람이 되게 똑똑해 보이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가는 수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싫은 사람인지 보다도 일단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들을 보니까 주식이랑 상속세랑 무슨 상관이냐, 난 뭐 생전 처음 들어본다, 뭐 이런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긴 한데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떤지, 제가 제 채널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 주식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한국 주식은 공부가 소용이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한국에 이렇게 발 담갔다가 질색팔색 하면서 떠나갔죠. 한국에서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트레이더들이에요. 한국에서 주식으로 뭐 엄청나게 유명하고 이름 날린 사람들 보면은 미국 주식처럼 뭐 가치 투자하고 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물론. 근데 한국 주식을 하다 보면요,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주식처럼 그냥 쭉 우상향하는 거 장기적으로 밀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했다가는 진짜 박살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뭐 최고의 실적을 냈고, 미국에서 제일 엄청나게 많이 팔고, 전기차도 지금 순위가 엄청 높고, 그러니까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 굉장히 순위가 높은 편으로 속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현대자동차의 월봉인데요. 자, 요때가 2011년, 13년 전입니다. 13년 전인데, 13년 전보다 현대자동차는 성장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13년 전 가격을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쇠퇴를 했느냐? 23년 동안 현대자동차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퍼를 볼까요? 퍼가 4.33배입니다.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이거는 그렇게 주식이 안 올라가고 그렇게 그냥 뭔가 가치주 평가를 받는 토요타인데요. 토요타의 2011년부터 주가를 보면은 쭉 우상향을 하고 있죠. 자, 일본은 30년째 주가가 바닥이라고 그랬고,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토요타 자동차만도 훨씬 못합니다. 물론 토요타 자동차가 훨씬 더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성장하는 기업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한국 주식을 하다 보면은 코인이 낫나? 이런 생각도 진짜로 들어요. 한국 주식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코인을 많이 하는 이유가, 단기 트레이딩에 한국의 주식시장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완전 도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코인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그런 걸 텐데요. 자, 일단 우리나라 상속세를 보면은,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뭐 최고로 보면은 60%까지도 간다라고 하죠. 아예 없는 나라도 있고, 뭐 있는 나라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대부분 훨씬 더 낮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세금도 사실상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거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보면은 합니다. 내보면은.
왜냐면 아마 뭐 댓글에 욕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저소득인 사람들의 세금은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북유럽을 보면서 북유럽은 진짜 세금 많이 내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게 세목을 조목조목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절대 북유럽보다 적지 않고요. 그리고 북유럽 쪽은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아직도 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층 이동이 별로 없어요. 네. 부자들은 그냥 계속 상속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뭐 그거는 개별 나라끼리 조금씩 다르니까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사람들이 그 논리적인 오류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자, 상속세를 낮춰주면은 부자 감세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속세를 진짜로 60%씩 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재벌 그 총수가 죽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세수가 몇십 조씩 거쳤겠죠. 뭐 삼성 같은 게에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 상속세가 뭐 100조 단위로 거쳤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재용 회장이 지금 뭐 감옥에 몇 번 갔다 온 게 어떻게 보면 그 상속세 문제 때문이잖아요. 요건 되게 복잡한 거라서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법망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꼼수와 꼼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상속을 받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수익률로 보면은 막 몇만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는 뭐 얼마 전에 넥슨이었나요?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상속세를 막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냈고 이번에도 그 삼성가에 상속 받았었던 것들을 상속세를 뭐 조 단위로 냈어요. 당연하죠. 지금 회장님을 두 번이나 감옥 보냈는데 그 형제들이 그냥 안 낼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정작 재벌들은 상속세를 제대로 낸 적이 없는 거예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냥 애매한 사람들만 세금을 상속세를 내고 그러니까 재산 막 한 2, 3억 있는 아니면 막 5억 이 정도 있는 뭐 사실 서울의 집이 다 10억이 넘는데 네, 10억짜리 자기가 죽은 다음에 집을 넘겨주려고 하면은 거기서 5억 빼고 5억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실제로 겪어보면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재벌들의 입장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60%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60% 상속세 다 내면요 기업 망해요. 물론 블록딜로 이렇게 팔기는 하겠지만 주식 한꺼번에 다 던져버리면은 그거 큰일 나잖아요. 물론 법인 쪽에다가 이렇게 귀속을 시켜 어쨌든 블록딜로 해서 이번에 삼성가에서 블록딜로 해서 주가 영향이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영향이 또 없었는지는 모르겠죠. 최근에 이렇게 삼성 주식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뭔가 공산국가도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산국가인 중국은 상속세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그럼 이게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냐? 아니면은 왜 기업을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냐? 그 뭐야 외국처럼 외국에 보면은 뭐 애플 같은 것도 팀 쿡이 경영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 전문 경영인을 앉혀놓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에도 상속 많이 하죠. 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수백 년씩 이어오는 유명한 가문들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회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업을 경영하고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회장이니까. 자, 내가 회장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본인이 돈 벌기 전에 다 돈 있는 사람들 욕해요. 근데 본인이 돈 조금만 벌면은 저는 재벌 회장보다 대부분 지금 뭐 우리나라 삼성가 사람들보다 돈이 진짜 조금만 더 벌리면은 더 악독한 사람들을 사실 훨씬 더 많이 봤어요. 네. 작가들이 막 세금 뭐 하는데 돈 벌면은 네, 다들 똑같이 행동합니다. 자, 어쨌든 회장 입장에서 자, 뭐가 있냐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회장 입장에서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어요. 주가를 올려서 도대체 뭘 할 겁니까? 어차피 내 재산은 대부분 법인 재산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넘어가요. 법인으로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이유는 뭐 수주를 따내고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세금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이렇게 소득이 많아지면은 법인으로 하고 법인 재산으로 놔야지 이게 세금이 훨씬 더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돼도,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입장으로 보면은 저걸 지 돈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막 횡령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회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다 내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시는데, 그리고 작가분들 중에서도 법인 내시는 분들 많거든요. 세금 줄이려고 법인 내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재산이 본인 게 아닙니다. 네. 그걸 본인 재산처럼 쓰면 그때부터는 횡령이에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내 회사고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뭐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법인들이 일단은 많아요. 자, 거기서 내가 갑자기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 뭐 회사 가치가 막 100조예요.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 뭐 할 일이 있나요? 나한테 필요한 거는 사실은 그냥 뭐 내가 필요한 1년에 뭐 몇십억이 필요하던가 뭐 그 배당 받아가지고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배당금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배당 많이 받아가 봐야 세금 많이 내고 별로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맘대로 사실은 회사를 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필요할 때 그 해에는 배당을 더 주거나 아니면은 뭐를 이렇게 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는 다 법인 재산인데 이 주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세금 더 내는 거 외에는 회장 입장에서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 회사는 진짜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 팔아도 주가보다 비싼데 주가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회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기업 회장님들한테 예를 들어 주식 얘기를 하면은 야, 뭐 그런 걸 신경 씁니까? 뭐 그렇게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속세 그런 있는 뭐 약간 천박한 것 같은 약간 요런 뉘앙스예요. 근데 실제로 별로 그게 없고 우리나라에서 주식이 가장 크게 움직일 때는 상속 시즌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공부하려면 사실은 회장님이 언제 들어가지고 언제 상속을 할까 사실은 이걸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떤 경우에는 상속이 해야 될 때쯤이 상속을 진행하고 있을 때가 주가가 굉장히 낮은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아니면 옛날에 대한항공에서 그 지분 싸움, 한진그룹 지분 싸움을, 한진그룹 맞나? 대한항공 지분 싸움 할 때는 자기들끼리 이제 형제가 여럿이다 보니까 그 주가 서로 가져가고 막 하려고 주식이 막 올랐던 적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속할 때가 주가가 막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상속 때문에 그게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탈과 가치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내가 1,000억이던 1,000억짜리 부자던 1조짜리 부자던 3조짜리 부자던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무슨 뭐 몇천억짜리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충 뭐 사실 한 몇백억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 정도에 속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까지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대충 뭐 회장님이라고 해도 100억짜리 정도 집에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1,000억 부자나 1조 부자나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 기업 자체는 주식이 주가 총액이 시가총액이 얼마건 회장 입장에선 부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애플이 있어요. 애플이나 아니면은 미국 주식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여러 가지 사업이 생기건 뭘 하건 그냥 이렇게 큰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믿고 가면은 계속 이 가치가 올라서 여기서 이 사업 하더라도 이 애플 안에 이게 있는 거니까 이게 쭉 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뭐 얼마 전에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가 어땠죠? 우리나라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분할 상장이죠. 물론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IMF 때문에 여러 가지 지배 구조 그런 뭐 개편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이거를 그냥 회장님 입장에서 대주주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소유한 주식이 가치가 높을수록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생각해 보면은
아까 뭐 애플이나 미국 주식처럼 이 파이가 점점점 커지는 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 지주회사라고 하거나 뭐 지주회사가 아니고 여러 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자, 회장이 대주주라고 해봐요. 그래서 이거를 키우지 않고 자, 여기서 쪼갭니다. 회사를 쪼개서 요 회사가 이렇게 대주주로 있는 거예요. 다 대주주. 그리고 뭐 이것도 또 쪼개고 막 여러 개로 다 쪼개요. 이런 식으로 회사를 다 쪼개고 다 상장을 시켜 놓으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만약에 이게 전부 다 하면은 100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면 100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지주회사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조짜리다.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 회사마다도 다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이 회장은 사실상 뭐 내가 여기서 뭐 한 뭐 많이 쳐가지고 50%를 들고 있다. 그럼 5조를 가지고 나의 지분 5조를 가지고 어차피 대주주이다 보니까 여기에 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100조를 가지고 100조짜리 회사지만 이 전체를 다 합치면은 다 쪼개놓고 내가 대주주 행세를 해가지고 어쨌든 의견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하고 있으면은 나는 세금이나 여러 가지를 다 적게 내면서 요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그냥 일반인 수준에서 제가 이해하는 그리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게 진행이 되지 못했었던 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였습니다. 근데 요즘엔 많이 바뀌었죠. 왜 많이 바뀌었나요? 삼성전자 주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내가 주주기 때문에. 아, 그리고 아까 제가 한국 주식이 코인만도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만큼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솔직히 얘기해서 개미들이 뭐 주주라는 생각 하나요? 회장님도 안 하고, 네, 우리들도 안 하죠. 그냥 그리고 펀더멘탈에 따라가지도 않고 기업 실적이나 가치에 잘 따라가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주식은 사실 수급보죠, 수급.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수급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고, 예, 그렇게 다 움직이는데, 그리고 실제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코인이랑 크게 다를 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코인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어쨌든 옛날에는 막 미국 몰아내야 된다, 막 그러면서 뭐 아이폰 들고 있으면서 미국 반미 운동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미군 철수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삼성전자 주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삼성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기업 총수가 거의 10년은 좀 안 됐지만 계속 감옥 다니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기업 총수가 계속 감옥에 있고 한데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동안 해놓은 게 워낙 많아서 버티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와중에 삼성이 애플에 정말 많이 밀렸죠.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한테 지금 기술적으로도 많이 밀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속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을 그 상속세를 물면서 상속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물론 잘한 거는 아니지만, 그러면 회피해가지고 받은 것도 잘못한 거지만, 이 입장에서도 그걸 다 내고 받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삼성이 없으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지금 반도체 외에는 사실 저는 2차 전지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고, 어차피 2차 전지는 우리가 수입해오는 것도 다 중국에서 수입해와서 중국의 파이가 훨씬 더 큰 사업이고, 순수하게 돈을 우리나라 버는 거는, 우리나라 코스피는 사실 삼성전자 따라가고 우리나라 전체 그것도 반도체에 따라가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그거 아니라 뭐 최순실 그 사건도 있고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상속세 문제가 굉장히 제일 컸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기업 경쟁력까지 잃어가면서 나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상속세가 이중과세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이미 번 돈의 50%를 거의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은 재산에 또 50%를 세금을 내서 물려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면은 내가 과연 뭐하러 열심히 네, 돈을 벌어야 되냐? 뭐 개인 입장에 돈을 버는 거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주주 재벌 총수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주가를 부양시킬 그 어떠한 그 뭐야 그 요인이 없는 거예요. 물론 주가가 너무 낮으면은 누군가가 내 회사를 그냥 이렇게 사버릴까 이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놓기 쉽게 살 수 없게끔 주가를 올려놓긴 해야겠지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경영권이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은 네 그런 식으로 내가 MTS에서 갑자기 제가 뭐 400조 있다고 삼성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위험성도 별로 없고 그냥 오히려 주가에 연연하는 거는 그런 거는 진짜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이런 시선을 사실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되죠. 어쨌든 상속세는 고치는 게 맞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물론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세무사라고 해도 저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 네. 근데 부자감세라고 뭔가 뭐만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부자감세라는 얘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되게 많죠. 이건 뭐 갑자기 그냥 딴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건강보험료 법료에서 지역 가입자에게 자동차를 빼줬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역시 직장인이 봉이다. 직장인들만 어떻게 한다. 이거는 부자 감세다라고 하면서 막 댓글들 보니까 난리를 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자,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책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소득 플러스 재산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직장 가입자는요. 부과를 소득으로만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역 가입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다 부과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100억이 있어도 월급 200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냄. 요거는 얘기를 해줘도 직장인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이건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건보료 2만 원 냈다라는 게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 건보료 2만 원 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에 취업해서 일하는 것처럼 해서 월급 100만 원을 받으면은 뭐 그 당시엔 건보료율이 낮았으니까 2만 원을 냈던 거죠. 뭐 2만 원이었나 2만 5천 원이었나 어쨌든 지역 가입자로 돼 있으면은 뭐 재산이 100억이 있다. 그럼 100억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역 가입자한테 어마어마하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것도 왜 못 고치냐? 직장 가입자들은 당연히 지역 가입자들보다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얘기를 해줘도 진짜로 이거 진짜인데 직장인들한테 요거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쨌든 부자감세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상속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